자, 이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부분들은 지금 계속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이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을 이번에 일부 그 개정됐던 내용들 중에 비와 관련된 규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 하나 9번인데 안전관리 계획은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그 동그라미 1번에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1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가. 그리고 규모는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이 규모면 누가 수립한다? 관리주체가 수립, 그 해당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포함사항은 몇 가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5가지였던 게 뭐가 하나 새로 신설 들어갔습니까? 가보니까 네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침수 가지고도 근래 보면 안전사고 몇 번 많이 발생했었죠.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제 보면 실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반영이 많이 된 과목이죠. 특성상.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공동관리법 중에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의 것도 이번에 새로 일부 신설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 그 4번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그 포함사항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전관리가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은 공동택의 어느 대상을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이거 끝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은 공동택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공용 부분 모두를 이 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아니죠. 공용 부분 중에 안전관리 수립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법으로 여기는 따로 이제 그 부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 수립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관련법에서 다수의 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설조차 있는 것도 처음이신가요? 중요한 건 그게 마지막 출제가 됐었던 게 지난 18회 때 출제가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럼 이 수립 대상 시설물은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시설에서 만약에 주어지는 문항 지문에서 뭐더라? 세대 전유 부분이란 느낌이 주어지는 대상 시설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 내에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수립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하나만 더. 그럼 연탄가스 배출기는 수립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 OX. 연탄가스 배출기만 주었을 때 이 안전관리 수립되는 시설물에 포함이 된다 O 아니다 X.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연탄? 공동주택의 난방을 연탄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근데 70년도 그 중반에 처음 도입됐을 때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 무슨 난방이었어요? 개별 난방. 개별 난방에 그때 뭘 썼어요? 연탄을 갖고 했어요. 그때 규정이 지금까지 쭉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 혹시 여러분들이 연탄가스 배출기는 이 안전관리 수립된 시설물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기억하죠. 현 상황과 맞아요 맞잖아요. 맞지 않아요. 연탄을 안 쓴 지가 언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립된 시설물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가 들어간다면 세대 내 설치라는 건 안 돼도 왜? 전유니까. 하나만 더.
인양기는 수립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 OX. 인양기가 뭐예요? 뭘 알려주고 물어봐야지. 인양기도 이것도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러면 인양기는 안전관리 수립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일단 인양기가 뭘까요? 지금은 이사하면 뭘로 이사를 해요? 이삿짐 운반. 사다리차가? 그러면 50층 아파트에도 고층 초고층이잖아요. 50층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사다리차 50층까지 갑니까? 그때는 뭐예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고층 초고층을 재면 거의 대다수는 뭐예요? 사다리차가 이사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러면 사다리차가 없었던 시절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짐 올렸어요? 곤도라는 아십니까? 곤도라 아세요? 곤도라가 요 인양기예요. 인양기 공동택이 지금 있다 없다. 인양기 아마 있는 공동택 찾아보기 힘들 건데 없죠. 근데 없지만 규정상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시설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세대 느낌 외로 연탄가스 배출기하고 인양기나 수립대상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느낌상 뭐로 전유 부분이라는 느낌을 주면 그건 5대 X다. X로 해서 정리하시고, 일단 그러면 이제 밑에 1번하고 특히 2번에 혹시 이제 폭우가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반영을 하지 않을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지금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상이라고 그래서 10번은 여러분 요 박스표는 보면 여기는 지금 안전관리 계획은 출제 변동을 조금 주춤합니다. 그런데 10번 이 박스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10번의 요 박스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서는 보시면 주관식은 출제하지 않고 보면 요 박스표를 가지고 객관식의 문제로 자주 물어보는데 잠깐 전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중에 지금 음영 주고 약간 밑줄을 꺼둔 게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좀 전에 안전관리 계획의 포함사항 중에 뭐가 들어갔었던가요?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획에도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동시에 10번. 지금 그 중에 우기 진단 대상의 시설에 던져 보시면 어디를? 주차장도 여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여러분들이 그 뉴스, 특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서 장마가 끝날 때까지 뉴스에서 그 방영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네, 물론 지하주차장에 보시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파트가 도심에 있는 경우 좀 시외곽이 어떻게 돼요? 산 중턱을 끼고 아파트 건설된 경우 있죠. 간혹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비탈면에 토사가 흘러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기 진단 대상에도 이제 뭐를 포함시켰다? 주차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9번하고 10번에 따라서 이번 관련 그 두 가지 관련 규정에서 주차장 관련 규정에 포함을 시켰고, 이 박스표는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보신 대로 여기 보면 총 몇 가지인가요? 총 몇 가지? 5가지 구분별에 따른 대상 시설과 플러스 뭐를 여러분이 관련 점검 횟수를 요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주관식은 물어봐야 될게요. 이게 짝짓기 형태로 물어봐서 그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1번. 그것만 그 박스표 한번 잠깐 볼까요? 해빙기 진단은 대상 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석축, 옹벽, 번면, 교량, 우물, 비상소리 들어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번면은 뭘 말합니까? 번면. 비탈면이나 경사지 있죠. 그거를 법상 뭐라고 표현해? 그를 본면이라고 표현한 거에서 혹시 주관식의 문제는 가장 근래까지 문제를 출제했던 해당 파트가 된 여기는 주관식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혹 용어를 써야 될 거면 뭘 쓰셔야 돼요? 번면이 있죠. 번면이란 것은 비탈면이나 경사지란 용어 자체를 이 법상에서 뭘로 표현해? 그를 번면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그 뉴스에 석축도 지금 많이 무너지죠.
그래서 해빙기는 석축에서부터 비상조직까지 총 몇 가지? 6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얼마에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죠? 연 1회. 몇 월 또는 몇 월이에요? 2월 또는 3월. 우기 진단은 뭐야? 비가 올 때, 오기 전에 체크해야 될 대상 시설 종류가 몇 가지가 총 이제 하나가 늘어서 몇 가지가 된가요? 6가지에서 나와 있고요. 점검은 얼마 만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는이 아니에요. 보통 장마는 언제 시작합니까? 6월 말이니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6월 또는 7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일의 몇 월? 6월. 자, 월동기 진단 가보니까 월동기 진단에 가보니까 지금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연탄가스 배출기 들어있죠. 요거는 현상화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시험에 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공동주택에는 기름 보일러 씁니까? 안 씁니까? 공동주택에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의 개별 난방인 경우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개별 난방인 경우에. 지금 공동주택은 개별 난방 방식인 경우 다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 써요? 가스 보일러 쓰죠. 기름 보일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만약 쓴다고 하면 기름 보일러와 이 기름 여기 탱크 그 기름이나 이 저장 탱크는 한 공간에 놔야 별도 분리해야 됩니까? 만약 이 한 공간에 보일러와 기름 저장 탱크를 한 공간에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어떤 이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탱크가 옮기면 위험할 수 있죠. 24회 때로 이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관련 법령에 개별 난방에 따른 설치에 관한 규정 중에서 기름 보일러와 탱크는 한 공간에 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린 것도 그렇지만 요 기름 보일러는 지금 쓰진 않지만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연탄가스 배출기라든가 인양기도 이렇게 현 공동 상황과 맞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다는 것 봐두시라는 거라서 여기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총 4가지 대상에 대해서 얼마의 주기로 점검합니까? 연일회 9월 또는 10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전진단이 있죠. 대상 시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변전실부터 해서 어린이 놀이터까지 해서 지금 점검은 얼마 만에 합니까? 그러면 여기 변전실부터 해서 어린이 놀이터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모두가 다 매분기 1회 이상이던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놨어요? 다만 승강기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월 1회 이상이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안전진단 꼭 주의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쪽에 여러분 요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에 꼭 주의. 이 진단 대상 시설 중에 뭡니까? 승강기에서 승강기는 지금 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 대상에 분류가 되는 건 맞지만 승강기에 대해서만큼 뭐예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점검의 주기에 따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는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자체 점검은 얼마의 주기로 자체 점검을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꼭 주셔서 만약에 안전진단 대상에 몇 가지 대상 시설을 주는데 만약 승강기까지 끼워놓고 매분기란 질문을 주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승강기만큼은 별도 다른 세상과 다른 시설과 별도로 얼마의 주기라고 그랬어요? 원리래. 요거 주의해 주세요. 부분들 봐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위생진단은 이제 총 몇 가지 대상 시설이 있습니까? 3가지. 얼마의 주기인가요? 연 2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주어지는 대상에 요 5가지 대상별 플러스 이 3가지가 짝짓기가 잘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게 가장 정형화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이 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주관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가 더 꾸준한 편이라면 혹시 구분이라든가 대상 시설 중에 물어볼 여지는 있다 없다?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부분들. 그리고 기억하시되 일단 그럼 좌측에 잠깐 가보고 만약에 아직 주관식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만약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해빙기 진단부터 위생 진단은 다 끝에가 뭘로 공통적으로 용어가 끝나요? 진단. 그러면
기술된 문제를 쭉 분석해 봤을 때 전체보다는 어디를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진단, 위생만 가로칠 수도 있어요. 문학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봐두시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박스표 있죠. 구분별에 따른 대상 시설과 점검 횟수를 30초 동안 쭉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힌다 생각하시고 봅니다. 시작. 땡. 여기 보세요. 이제 눈이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내려가면 부정행위 간주해서 강의실에서 바로 나가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분들. 자,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좀 들이고 보셨냐면, 근래 유형이 세 개를 짝짓기로 모르면 가장 정형화된 유형인데, 가장 근래 마지막 출제가 됐었던 그 기출문제, 가장 근래입니다. 근래 출제했던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유형이 한번 시험에 처음 등장을 시켰어요. 뭐가 나왔냐면 지금 보면 5가지 해빙기부터 뭐가 위생 진단까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금 보셨으니까 눈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려가려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석축, 옹벽, 번면은 5가지 진단 중에 무슨 진단에 포함이 됩니까? 해빙기 진단이면서 또 뭐예요? 오기 진단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죠. 이런 용어를 물어봐서 가장 근래 이게 처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 진단이면서 동시에 위생 진단의 대상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잘 맞추는 거예요. 이건 예상인데요. 이거 출제한 사람이 순간 당황? 아니, 이렇게까지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죠? 뭐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입니까? 또 답이 또 애매해지잖아요. 눈 내려가면 안 돼요. 어린이 놀이터를 써야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입니까? 자신감이 절반 뚝. 왜냐하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 주관식이면 나올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왜냐하면 주관식은 아까 말씀드린 음절 하나만 갖고도 정답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언급할 때 시급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시간급이라고 씁니까? 답이 섞이죠? 시급도 안 하고 시간급인데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간급, 시급. 시간급이 맞아요. 그걸 쓰는 주관식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법령에 관련해서 등등의 양가로 시간급을 써야 되는, 시급을 쓰는 것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주관식은 해당 법령의 용어 정확히 써야 돼. 여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놀이터라고 쓰셔야 돼. 하나만 더. 하나는 해빙기면서 위생 진단의 대상 시설은 이것부터 답이 좀 적네요. 이것만 한번 확인합니다. 볼까요? 2번에 해빙기 오기 보니까 중복되는 대상 시설은 뭐가 있어요? 석축, 옹벽, 번면. 그 다음에 4번째 안전진단하고 위생진단에 중복되는 대상 시설은 뭐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
해빙기와 위생진단에 중복되는 대상 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우물에서 이 선택형의 짝짓기도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걸린 이와 같이 중복되는 대상 시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 그 중에 몇 가지가 방금 봤던 세 가지 경우는 중복되는 대상 시설이 있다는 것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박스 밑에 그러면 안전관리 진단의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시도지사도 밑줄 꺼놓으세요. 뭐 중요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왔거나 앞으로 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10번은 그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11번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요 규정도 이번에 규정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규정을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11번은 지금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주차장법의 주차단위구역 총수의 7%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에서 구의 조례로 설치 규정을 뭐하더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물어보면 뭐가 확률이 높아요? 퍼센테이지 7 아니면 얼마? 강화 완화 범위 얼마? 5분의 1이죠. 1입니다. 그래서 7% 5분의 1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1번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체 함량 일단 개정된 부분 하나 봤고 1번에 가보니까 법률에 따른 무슨 전기자동차 무슨 충전기입니까? 전기자동차의 무슨 충전기라고 그랬어요?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라고 그랬어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뭘 설치합니까? 콘센트를 그 규정에 따라 여기를 설치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기자동 이동 충전기라면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콘센트에 전기를 꼽아야 충전기를 통해 차량이 충전되겠죠, 부분들이. 그러면 이 충전기는 이 콘센트를 꼭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콘센트는 이와 같은 7% 범위, 7%의 5분의 1 범위에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산출된 만큼의 콘센트를 설치합니까? 설치합니다. 근데 단서를 뭐라고 줘놨어요? 1회 본문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법률에 따른 급속 충전 시설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은 여러분이 뭘 떠올리시면 돼요?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됐다면 이건 따로 이 규정에 따른 만큼의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급속 또는 완속은 어떤 대상의 시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무슨 충전기가 있어요? 이동형 충전기는 여러분이 아시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차량 내 가지고 있다가 충전기 꺼내서 콘센트 꽂고 차에 꼽으면 되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또 뭐가 있어요? 고정형 충전기. 그러면 고정형 충전기는 도대체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고정형 충전기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공시설에 가도 뭐예요? 고정형 충전기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주유기에다가 카드 결제 등 하고 나서 주유기 뽑아서 차에 넣죠. 모양은 똑같아. 대신 뭐만 나와요? 기름이 아니라 전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정형 충전기는 뭘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주유소에 있는 뭐예요? 주유기를 생각하면 돼.
대신 뭐가 나와요? 기름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전기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설치됐다. 이게 설치가 됐다면 굳이 이 개수만 콘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에 대한 11번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본다는 것은 고정 이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됐다면 굳이 이 개수만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해는 이렇게 해두시되 정작 중요한 건 요 지문 이해도 돼. 콘센트 개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 얼마 범위에서 요거 기억하시라는 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12번. 중대한 사고. 전기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요것도 규정이 조금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면 이게 조금 이게 애매했었어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수업하는 것도 조금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가 조금 난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던 부분이 이번에 새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관련 규정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2번은 관련 여기 중대한 사고. 이제 그러면 문항본 1번에 이제 중대한 이 전기안전법상 여러분이 중대한 사고는 몇 가지 사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중대 사고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총 기억, 니은 그리고 몇 가지 기억니은 총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3가지. 이제 일단 여러분이 정리할 거 이 전기안전법 중대 사고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셋. 그 중에 첫 번째 기억. 음영은 지금 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전기 설비 사고는 요거는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예전 그대로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기억, 전기 화재 사고하고 감전 사고 관련 규정의 인원수나 그 금액이 좀 이번에 좀 일목요연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대상에 따른 인원과 그 피해, 물적 피해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기억에 A번에 가보니까 전기 화재 사고는 사망 보상자가 몇 명인가요? 1명이거나 그 다음에 보상자가 몇 명? 2명 이상. 그리고 재산 피해 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원 이상이다. 그래서 그냥 C번은 그냥 참조하세요. 그거 갖고 문제 만날 확률은 낮으니까 여기서는 기억에서는 A번하고 B번에 따른 인원과 물적 피해 금액이 있죠.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부분들은. 그리고 감전사고도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관련 중대사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몇 명? 1명 이상. 그리고 보상자가 몇 명 이상? 1명 이상이다. 그래서 니은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전기설비 사고는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세대수와 그리고 시간 있죠. 까지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 법상 중대사고로 종류로 분류해 놨고 통보 방법도 이제 통보문도 크게 이제 2가지 한 장을 넘겨보시면 통보 방법이라고 그래서 기억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A부터 F에 해당한 사항을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으로 통보다 그저기는 시간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용어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 있죠. 그거 하나 밑줄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 24시간 통보할 수도 있지만 니은 사고 발생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 통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양가로 전기안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도 있고 필요 경우라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추가 보고할 수가 있답니다. 라고 해서 중대사고 종류라든가 통보 방법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요거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또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13번 13번은 뭐냐면 13번은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규모라고 그래서 1번의 공사와 대행 사업자 그리고 2번의 개인 대행자 관련해서 그 지문을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그 중에서 한번 시험을 물었던 게 이게 공사 대행 사업자 관련해서 아마 13회인가 4회 때 아마 이거를 그 중에 공사 대행 사업자 관련 주관식을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번하고 2번에 각각의 밑줄 음영 잠깐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여기는 뭐 따로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공사나 대행사업자 관련 혹시 주어져 여러분들이 수치를 쓰는 부분 좀 더 준비해 두시게 부분들은 여기는 따로 어떤 전후 과정보단 13번에 대행규모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사나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 대행자를 주었을 때 관련 그 수치들 물어보는 질문 좀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전체를 다 실무가 워낙 법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는 갖다 걸치면 법이긴 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번에 각각의 공부하시는 개소에서 공부하시게 된 최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정됐던 내용들 중에 조금 주요한 지문을 좀 추려서 정리를 해주셨던 부분들이고요. 이것만으로 전체적인 여러분이 시험 대비할 때 이걸로 다 대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1번부터 해서 마지막 13번까지인데 이 부분만 지금 설명드렸던 건 여러분이 정확히 잘 정리하신다 하더라도 최소 몇 개 정도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개요? 조금 과하다. 7개만. 그래서 7개 여러분들 보시면 많아요, 적어요? 적은 문항 아닙니다. 그래서 7개 나올지 더 될지 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렸던 법령 개정사항 외로 추가 설명했던 걸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아마도 그 부분들이 따로 공부하시거나 수업 들으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9월 16일 날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26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